저는 김춘식이라 합니다. 조선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의 양반댁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죠. 26해를 살면서 글 한자 배우지 못한 천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마님 이씨 부인은 달랐어요. 양반과 규수 출신답게 한글을 술술 읽고 쓰셨죠. 마님은 늘 안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동나무 서랍을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열 수도 없었죠. 마님께서 늘 자물쇠로 잠가 두셨으니까요. 가끔 마님이 서랍을 여실 때면 은은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마님은 그렇게 아끼실까? 하지만 머슴 주제에 주인 마님의 물건을 함부로 궁금해하는 건 안 될 일이었죠. 그냥 제 할 일이나 하며 살았습니다.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물 길어 나르고, 그런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마님은 저에게 늘 다정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꼭 제 목도 챙겨주셨고, 추운 겨울엔 속옷을 지어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마님이 참 고마웠습니다. 양반댁 주인이 머슴을 이렇게 대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댁의 도련님도 착하셨어요. 8살 난 아이였는데 저를 보면 늘 웃으며 인사했죠. 마님은 도련님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뿐인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마님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밤이 되면 꼭 그 오동나무 서랍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였습니다. 서랍을 열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기만 하셨죠. 마치 기도하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실까? 무엇을 그리 간절히 빌고 계실까? 알 수 없었지만 감히 여쭤볼 순 없었어요. 그저 마님의 편안한 잠자리나 잘 챙겨드리는 게 저희 도리였죠.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마님의 서랍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양에서 온 의원이 한양에 들어왔다는 거였죠. 조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파란 눈에 높은 코를 가진 이방인이 우리 땅에서 병을 고친다니 신기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알 수 없었죠. 왜 마님이 그리 걱정하시는지. 그저 제 일이나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나가봤죠. 거기엔 키 큰 서양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머리카락은 노란색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옆엔 조선말을 하는 통역관이 있었죠.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라고요. 한양에 머물며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소문을 듣고 이 댁을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얼른 마님께 여쭤봤어요. 마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이미 대문 안까지 들어온 손님이었으니까요.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서양 의사가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안내하자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통역관을 통해 말했죠. 조선의 집은 참 허름하다고요. 의술도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머슴 주제에 감히 말대꾸할 순 없었죠. 마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대접하셨어요. 의사 선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비웃었습니다. 서양의 커피가 훨씬 낫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욕을 했어요. 이 오만한 이방인 같으니.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서양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조선은 아직 미개하다는 둥. 통역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모자란 사람들인가요? 마님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죠. 의사 선생은 한참을 떠들다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들르겠다며 갔어요. 저는 그가 가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께 여쭤봤죠. 저런 무례한 사람을 왜 받아들이셨냐고요. 마님은 쓸쓸히 웃으셨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들을 거부할 순 없다고 하셨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님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열병에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뜨거웠죠. 기침도 심했고요. 마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 어르신이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죠. 병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약을 지어드렸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도련님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 착한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싶었죠. 마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도련님을 돌보셨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하지만 소용없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서양 의사 선생이 다시 찾아왔어요. 도련님의 병을 들었다며 자신이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양 의사는 자신만만했어요. 가방에서 이상한 기구들을 꺼냈죠. 저는 처음 보는 물건들에 놀랐습니다. 쇠로 만든 차가운 도구들이었어요. 의사는 도련님의 몸을 여기저기 눌러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쳤어요. 자기가 서양 약을 쓰면 금방 나을 거라고요. 마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들을 살리려면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의사는 쓴 약을 먹였습니다. 서양에서 온 약이라고 했어요. 도련님은 약을 먹고 토했습니다. 너무 써서 삼킬 수가 없었던 거죠. 의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계속 약을 먹여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말했어요. 도련님이 힘들어하는데 왜 계속 그러시냐고요. 의사는 화를 냈습니다. 무식한 조선 머슴이 감히 자기에게 대들다니. 통역관이 저를 꾸짖었죠. 마님이 저를 말리셨어요. 그냥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물러났어요. 마당에 서서 안방을 바라봤죠. 안에선 도련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련님은 더 나빠졌어요. 서양 약은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몸만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당황했어요.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했죠. 자기 나라에선 이 약으로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도련님은 점점 숨이 약해졌죠. 마님은 절망하셨어요. 서양 의사에게 이제 그만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황당해했죠. 자기를 내쫓는다고요. 하지만 마님은 단호하셨어요. 고맙지만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셨죠. 의사는 화가 난 얼굴로 짐을 챙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미신만 믿는다며 욕을 하고 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잘난 척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의사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련님의 숨소리조차 희미했죠. 마님은 방에만 계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그저 도련님을 안고 울기만 하셨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달은 보름달이었어요. 밝았지만 슬펐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봤죠. 제발 도련님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마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죠.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춘식아, 내 서랍을 열어다오. 저는 놀랐어요. 그 잠긴 서랍을요. 마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열쇠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고. 서랍 안에 답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도련님을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에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약초 냄새가 확 퍼졌죠.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서랍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글로 빼곡히 쓰인 종이 뭉치들이었어요. 저는 글을 모르지만 한글인 건 알 수 있었죠. 동그랗고 네모난 그 글자들은 궁에서 만들어진 우리 글이었습니다. 마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대로 우리 집안 여인들이 적어온 의서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의서요. 마님 집안이 의녀 가문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마님의 할머니도 의녀였고 어머니도 의녀였다고 했습니다. 대궐에서 왕실 여인들을 돌보던 분들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집안이 기울었고 마님은 양반댁으로 시집 오게 되었다고 해요. 의녀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셨을까요? 마님은 쓸쓸히 웃으셨어요. 양반가에서 의녀 출신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셨죠. 천한 일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천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마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요. 마님은 한글 의서를 펼치셨습니다. 촛불을 켜고 찬찬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마님의 손가락이 글자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추셨어요.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도련님과 같은 증상이 적혀 있다고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며 온몸에 힘이 없는 병. 마님의 할머니가 직접 겪고 고친 병이라고 했어요. 여기엔 처방도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요? 그럼 도련님을 살릴 수 있는 건가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죠. 산에 가서 직접 캐와야 한다고요. 저는 당장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마님이 종이에 약초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한글로 이름도 적어주셨죠. 비록 저는 글을 모르지만 그림을 보고 찾을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직 밤이었지만 상관없었죠. 달빛이 환했습니다. 저는 뒷산으로 달려갔어요. 마님이 그려준 약초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진 풀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란 뿌리를 가진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빨간 열매가 달린 덤불이었죠. 저는 산을 헤매며 찾았습니다. 밤이라 어두웠지만 달빛이 도와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첫 번째 풀을 찾았습니다. 잎이 정확히 세 갈래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캤죠. 뿌리까지 온전히 캐야 한다고 마님이 당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노란 뿌리도 찾았고 빨간 열매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송진이었습니다. 소나무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진액이죠. 저는 큰 소나무를 찾았어요. 거기서 굳어있는 송진을 긁어 모았습니다. 모든 약초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님은 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수고했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리고는 바로 약을 다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죠. 약초들이 보글보글 끓으며 진한 냄새를 풍겼어요. 좋은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죠. 1시간쯤 달인 후 마님은 약을 식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련님께 먹이셨습니다. 도련님은 처음엔 약을 거부했어요. 서양 약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마님이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만든 약이라고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신기했습니다. 서양 약은 그렇게 써서 못 삼켰는데 이 약은 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선의 약은 사람 몸에 맞게 만들어진다고요. 서양 사람 몸과 조선 사람 몸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약이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양 의사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 약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훌륭한 약은 환자를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마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푹 잤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히 쉬는 모습이었죠. 저도 마님도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련님이 눈을 떴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눈이 맑아져 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축 처져 있던 눈이었는데 이젠 생기가 돌았어요. 도련님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님은 기뻐하셨죠. 물을 떠다 드렸어요. 도련님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아이가 배고프다니요.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몰라요. 마님은 급히 죽을 쑤셨습니다. 저도 도왔죠. 따뜻한 흰죽에 소금을 살짝 넣었어요. 도련님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죠. 저는 감격했어요. 마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련님이 일어나 앉았어요. 며칠째 누워만 있던 아이가 스스로 몸을 일으킨 거죠. 기침도 많이 줄었습니다. 열도 거의 없었어요. 마님이 이마를 만져보셨는데 정상 체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서양 의사가 일주일 넘게 매달려도 안 됐던 일이 조선의 약초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어요. 한글로 적힌 그 의서들 말입니다. 마님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그 위 선조들이 대대로 쌓아온 의술이었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낙후됐다고 미개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의학 지식이요. 그것도 한글이라는 우리 글자로 정확하게 기록된. 한자를 쓰는 양반들은 한글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언문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마님 집안 은여들은 달랐어요. 한글로 모든 걸 적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했죠. 그게 진짜 지혜 아닐까요? 저 같은 천한 머슴도 배울 수 있는 글자로 소중한 지식을 남긴 겁니다. 저는 그날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조선 여인들의 힘도 알게 됐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엔 강한 의지와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도련님은 날마다 좋아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엔 마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일주일 후엔 완전히 건강해졌죠. 뛰어놀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죽을 뻔했던 아이가 멀쩡해졌다며 신기해했죠. 소문이 퍼졌어요. 저희 댁마님이 아들을 살렸다고요. 그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서양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문에서 그를 막으려 했죠. 또 무슨 망신을 주러 온 거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해 보였죠.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련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놀라셨대요. 어떻게 나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님께 여쭤봤어요. 마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도련님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 완전히 나았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님께 물었어요. 어떤 치료를 하셨냐고요. 마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하신 듯 서랍으로 가셨어요. 그 오동나무 서랍을 여시고 한글 의서를 꺼내셨죠. 의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통역관이 설명했어요. 이건 조선의 의서라고 대대로 전해온 치료법이 담겨 있다고요. 의사는 한글로 빼곡히 쓰인 종이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기록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선에도 훌륭한 의술이 있다고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인들 사이에서 전해진 지식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조선의 숨은 힘이라고 하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오만했다고 인정했어요. 서양 의학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조선에도 이런 보물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죠. 마님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이 의서를 연구하게 해달라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님은 고민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했죠. 괜히 서양 사람에게 우리 것을 내주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요. 조선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지식으로 혜택을 받는다면 그게 할머니들의 뜻에 맞는 거라고요. 저는 마님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어요. 의사는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서양식 인사가 아니라 조선식으로 허리를 굽혔죠.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 의서를 소중히 다루겠다고, 조선의 의술을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한글을 말입니다. 저는 놀랐죠. 서양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다니요. 마님은 웃으셨습니다. 좋다고 하셨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며칠이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 후로 서양 의사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전처럼 거만하게 굴지 않았어요. 늘 공손했고 배우려는 자세였죠. 마님은 그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배웠어요.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신기했어요. 마님 말씀대로 한글은 쉬웠죠. 몇 글자만 익히면 금방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도 감탄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는 처음 본다고요. 서양의 알파벳보다 더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글자가 칭찬받으니까요. 의사는 한글을 배우면서 의서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셨죠. 이 약초는 어디에 쓰이고 저 처방은 어떤 병에 효과가 있고. 의사는 열심히 필기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놀라워했죠. 조선의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특히 여성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놀라웠대요.
서양에선 여자의 병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선의 의녀들은 달랐습니다. 여인의 몸을 깊이 이해했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했죠. 마님 의서엔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내용도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산모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걸 자기 나라 여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처음엔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하게 배우고 있잖아요. 편견을 버리니 진실이 보이는 거겠죠. 조선이 미개하다고 무시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에게도 훌륭한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의사가 다른 서양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도 한글 의서를 보고 싶어 했죠. 마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여러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며 배워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죠. 이젠 조선차가 맛있다며 다들 좋아했어요. 커피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생각이 바뀌니 입맛도 바뀌는 거겠죠. 마을 사람들도 신기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조선 것을 배워간다니요.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마님 덕분에 조선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의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조선은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문화를 가졌다고요. 특히 한글과 같은 문자를 만든 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지식을 보존한 것도 놀랍다고요. 서양에선 여자들이 교육받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조선에선 양반 여인들도 의녀들도 글을 읽고 썼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세계가 알게 된 거죠. 마님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자랑스러워하기보단 당연한 일을 한 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님을 존경했어요. 이런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어요. 도련님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젠 10살이 된 총명한 아이죠. 한글도 배우고 한자도 배웠어요. 장래에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마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글을 깨쳤습니다. 이젠 한글 의서를 혼자서도 읽을 수 있어요. 마님이 틈틈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글을 아니까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서양 의사 선생은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마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조선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언젠가 조선의 의술이 세계에 알려질 거라고요. 마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우리 조선의 지혜는 숨겨져 있었지만 이젠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여인들이 지켜온 소중한 지식들 말이죠. 마님의 서랍 속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당당한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한글로 쓰인 의서들은 필사되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서랍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작고 초라해 보여도 안에는 위대한 것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선이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 눈에 조선은 작고 가난한 나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글이 있었고 의술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조선의 힘이었습니다. 마님은 지금도 그 서랍을 아끼십니다. 하지만 이젠 잠그지 않으세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두셨죠. 지식은 나누라고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나중에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지혜가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릴 다시 보게 됐듯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합니다. 숨겨둘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해요. 마님이 서랍을 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조선의 하늘, 우리의 하늘이었죠. 이 하늘 아래서 우리 조상들은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글을, 의술을, 문화를요. 그 유산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비록 천한 머슴이지만 조선 사람이라는 게 뿌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숨은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작아 보여도 우리에겐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마님의 서랍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